해섭의 아침 저널 1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모시고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그리고 장관 인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예, 이재명 정부가 이제 4주 차에 들어섰는데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 그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전 최고위원께서는 낯뜨거운 정치 공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청문회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실 비교적 소상하게 소명을 했다. 예. 그리고 관련 자료도 충실하게 냈다. 예. 그리고 또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예. 그것이 총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정도로 예. 그런 장애가 되는 그런 하자는 없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실제적으로 총리가 되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어려운 국정 위기에 그것을 총리로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실력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이 됐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총리 후보로서 이미 검증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충분히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그런 청문회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실은 민주당이 167석이고 해서 뭐 인준에는 표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첫 번째 총리인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채택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청문회 위원장인 예, 이종배 배 의원님, 예. 의원님께서 예. 초기에 예.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하겠다라는 예.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뭐 결정적인 이런 뭐 화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협조를 해줄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윤석열 정권 그때 이제 제일 첫 번째 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예.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뭐 흠결이나 하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 지금 김민석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심했고 예. 위중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총리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새로운 정권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당시에 대성적으로 협조를 해줬고 예. 뭐 인준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비춰서도 국힘이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내각 구성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인수위도 없이 지금 시작을 하는데 예.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 데는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뭐 저희야 방향이 어떻게 되든 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29일이 시한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30일 날 본회의에서는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신가요? 지금 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뭐 가정법을 써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국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화제도 있었고 또 뭐 실용주의에 입각한 처음 말씀하신 그런 인사다 평도 많았는데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그 각 부처의 그 직역에 맞는 그런 능력 있고 훌륭한 인사들을 또 지명을 하셨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특히 좀 약간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규백 그렇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64년 만에 처음으로 문민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제 보면은 안규백 그 장관 후보자가
4번인가를 계속 국방부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군장성 출신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여야 의원들이 이제 덕담할 때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국방장관 민간인으로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은. 17년간 국방위를 사실상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위원장도 하시고 간사도 하시고 예. 그래서 오히려 군 인사보다 훨씬 더 군에 대해서 정통한 인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뭐 일각에서는 군 출신이 아니면 또 어떠냐는 걱정도 있는데 네. 좀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제 아직 그 장관 후보자 발표가 안 됐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서가 보건복지부인데요. 전공의 복귀를 비롯해서 또 응급의료 뭐 여러 가지 기피의료 부분에서 의료 문제가 산적돼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님도 그 의사고 변호사고 뭐 이러시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 인사 하마평에도 나오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의도치 않게 뭐 예.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일단 인사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예, 예. 대통령의 정권 사항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그 이제 결정에 따른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예. 국회에서도 또 나름대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묵묵히 제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현재 의료 대란 예.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예, 드리고 말씀해 싶은 주십시오. 것이 예.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때 이제 이 의료 대란이 있었잖아요. 예, 예. 전공의가 이제 파업을 하고 전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굉장히 이제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그때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그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그때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예. 그 의료 대란 문제를 그때 제가 조정하고 해결을 했던 적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뭐 장관을 가든 가지 않든 예. 또 집권 여당의 지도부의 정치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좀 이 의료 대란 문제를 좀 정리하고 해결하는 그리고 또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큰 실책이고 또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게 이 의료 대난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장관 인선을 한 데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 뭐 그 해양수사부 장관 후보자가 된 전재수 의원은 뭐 부산시장으로 나오고 또 누구는 어디로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그런 것 일부는 맞고 같습니다. 일부는 틀리다. 예. 네, 네. 그것도 물론 이제 인사권자의 결정이고 생각이니까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부 인사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광역단체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어떤 이런 분이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니까 뭐 우상호 의원님 경우에는 강원도에 출마 의사가 있다 이렇게 우상호 정무수석은 알려져 강원도 있는데 출마 물론 의사가 이제 그는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인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인사 스타일이 예. 이렇게 뭐 뭘 하다가 그걸 이제 건너뛰어서 징검다리 삼아서 다른 일을 하게 하는 이런 거에는 별로 이제 그 스타일상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겼으면 그 역할에 맞는 예. 책임과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할 인사를 선호하고 그런 인사를 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전재수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해수부에 관한 예. 그 이제 중요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로서 그런 이제 사선 중진 의원이 삼선 중진 의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예. 인선을 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인사들도 대부분 그런 이제 능력을 높이 사서 임명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특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지금 여러 가지로 뉴스가 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 최고위원님하고는 인연이 있죠. 그때 감사위원 하면서 국민권익위원장 하실 때 그 감사가 표적 감사다 이런 지적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거다. 이런 그 의견서를 냈고 또 내란 특검은 그러자 즉시 28일 날까지 소환에 응해달라 이런 소환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일단 조은석 특검이 감사원 감사위원을 할 때 저 예. 사건의 주심이었습니다. 아, 감사위원회에서. 예. 근데 사실 이분은 저와 그 전에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보신 적은 없고요. 네, 예. 제가 감사위원회에 대심 절차에 출두를 해가지고 예. 소명을 할 때 제 주심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뭐 그 감사위원들 저분일까 이렇게 했을 정도로 전혀 모르는 분인데 예. 그분이 이 여러 가지 그 법리적으로 검토한 이런 내용을 보면 예. 정말 날카롭다. 아, 예. 감사원 사무처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거의 법을 무시하고 그냥 사실 우격다짐으로 했던 그런 감사 내용에 대해서 예. 그 법리에 맞게 철저하게 그 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데 정말로 굉장히 이 법리적인 이런 게 뛰어나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이런 생각을 중심을 잘 잡으신다.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좋아서 아니면 저를 뭐 편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한 게 전혀 아니라 예. 이 그 법리라든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흠잡을 게 없이 정말로 치밀하다 이런 예.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특검이 돼서도 이 그동안 이제 평판을 들어보면 예. 굉장히 검찰 내에서도 그런 이제 치밀하고 정말 저돌적으로 돌격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이게 옳다, 이게 정의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보면서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특히 신의 한 수다 이번에 어제 그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그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서 출두 요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경찰에서 출두 요구를 했는데 이제 불응을 한 건데 예. 그걸 가지고 바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걸 언론에 또 알리는 그 과정에서 보면 체포영장을 사실 출석 의지만 있으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굳이 발부를 할 필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측에서 나오게 됐다. 네, 예. 의견서에 우리 이제 특검에서 언제든지 부르면 나가겠다. 예, 예.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으니까 법원에서 기각을 한 거죠. 음. 그리고는 바로 특검에서 출검 조치를 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출두를 해라라고 이제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안 나갈 수가 안 나갈 없겠다.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출검도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출두를 하면 뭐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구속 필요성이 생기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때는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것을 얻은 그런 신의 한 수를 이번에 시전을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조은석 특검이 되면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에서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사를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은 외환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여다봤다. 이 정치권에서는 작년 10월에 무인기가 북한 상공에 날아가서 막 이랬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때 수사 내용이 저희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일부 알려진 내용만 예.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고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이제 우리 쪽으로 보내고 우리가 이제 무인기를 보내고 이러면서 원점 타격이라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을 유발하거나 도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북한의 전쟁을 도발을 하게 함으로써
그걸 빌미로 뭐 계엄을 하고 영구 집권을 획책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이 살상 무기를 보낸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도 뭔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외환을 이제 범하려고 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고요. 예. 사실상 이것은 내란죄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그렇죠. 그런 의혹이니까요. 예. 사실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죄이다. 그래서 특검이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거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검찰에도 있어보고 민주당에도 있어보면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나 하면은 이 어떤 큰 사건을 수사를 해서 네.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그래서 역시 검찰이 필요하구나. 이런 여론을 받으려고 하는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을 굉장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어떤 칭찬을 받으면서 검찰 개혁의 동력이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3대 특검에 뭐 검사들이 120명이 파견됐다 이러면서 이런 특검은 사실은 수사권도 갖고 있고 공소권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또 실적이 나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역시 공소권 수사권 다 있는 강력한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 개혁의 또 동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이 중간에 뭐 자초되거나 검찰의 그런 행태에 의해서 저희들이 뭐 계획을 바꾸나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은 예정대로 확실하게 추진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확고한 이제 지금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과 경쟁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사건을 검찰이 필요성을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면 내란 사건에 있어서도 어쨌든 예. 검찰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해 놓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는 수사를 있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생각보다 열심히 하네 이런 예. 느낌이 들게 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또 뭐 계속적으로 수사를 또 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건희 예. 지금 특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서울 고검에서 기존의 중앙지검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도 찾아내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결정적인 예. 음성 놓치기 이런 증거들을 찾아내면서 뭐 아주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예. 검찰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또 사실 드는 것도 좀 예. 사실입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지금 김민석 예.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지금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수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그 검찰의 수사 이런 것을 방불케 하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여전히 그런 그 정치 공작, 정치 검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뭐 우리 현 정권 실세에도 뭐 수사를 뭐 그렇게 늦추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예. 의지를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 저지른 예. 그런 여러 가지 적폐나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다. 예.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검찰 개혁의 빌미를 스스로 자초했고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례적인 신속한 수사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여전히 정치 검사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정청래 의원 또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두 분 다 상당한 지지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데 항상 여당 지도부와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친명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한 몸이다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도 역시 여당이 목소리를 못 내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두 분의 예. 이 당대표 후보자를 보면서 예. 어떻게 좀 뭐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행복한 비명? 아, 두 분 다 훌륭한 두 분 다 분이다.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서 네.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제 정부와 시간이 다 돼가서 예, 간단하게 그런 좀 거에 있어서도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분 다 그 소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소신이 있는 그래서 분들이다. 무작정 예. 그냥 정부나 용산에 끌려가지 않을 않고 거다. 민주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서 소식 많이 전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말씀 나눴습니다.